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뭐, 상황은 다 아실 거고, 뉴스는 뭐 다 보셨을 거고, 저도 어제 저녁 담화문 발표할 때부터 계속 새벽까지 잠 못 자고 계속 봤는데, 일단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참 답답한데 할 말은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예,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고. 자, 이제 제가 오늘 사실은 영상을 지금 오늘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지만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 요거 우리가 그럼 삼성전자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삼성전자에게 영향이 미치냐, 그거는 제가 여러분께 아마 첫 번째가 환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조금 안정화됐어요. 지금 거의 한 1440원대, 50원까지는 못 가고 144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제가 방금 영상 찍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1410원 정도 내외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1400원대 전후로 당분간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 환율이 좀 내려와야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다. 그렇게 일단 그건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이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이 1400원대는 어느 정도 요 가격대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서 비상개헌을 선포했을 때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어제 제가 요것을 확인을 하면서 쭉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MSCI 코리아 ETF 아이쉐어즈하고 쭉 보니까 거기 한 7% 정도 급락을 하더라고요, 간밤에. 그래서 야, 이거 아침에 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고 했는데, 그 런던 증시에 상장된 삼성전자 주가도 한 7.5%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그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같은 경우에도 한 7%, 대체적으로 한 7% 정도 급락을 하더라고요. 이게 환율도 지금 1444.65까지 최고점이 6원대 치솟았는데, 이게 2009년 이후의 최고 수준입니다. 2009년 이후면 거의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보시면 돼요, 지금 환율이. 근데 이게 돌이켜 생각하면 15년 만에 환율이 최고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때가 금융위기 때거든요. 2008년, 2009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14년, 15년 만에 또 기회일 수도 있다. 환율로만 본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현재 달러 원 환율 급등세는 상당히 진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각 경제부처 이렇게 뭐 자료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금융시장은 안정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삼성전자는 그럼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성전자가 중요하잖아요, 장자님. 그렇게 여러분께서 말씀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넘는 지금 고공행진을 이어가면 단기적입니다. 중장기적인 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삼성전자 실적에는 나쁘지 않다. 제가 뭐 이게 이런 사태가 뭐 좋냐 안 좋냐 그걸 정치적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환율 자체로만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1,400원이 넘는 것은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오늘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확전 우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지금 강달러 현상이 상당히 가중이 되고 있는데, 아마 1,400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뿐만 아니라, 이런 계엄령 사태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지 아니면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강달러 현상은 계속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당분간 어쨌든 이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건데, 자,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는 오히려 수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3분기
별도 기준 삼성전자의 수출 비중이 얼마냐면 삼성전자의 수출 비중이 90%입니다. 정확하게 89.7%인데 삼성전자 대부분은 사실 수출로 돈을 벌죠. 특히 이 중에 32%를 차지하는 미주 매출이 환차익에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다 달러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환율이 만약에 한 5% 정도 상승을 하면 당기순이익이 한 4,200억 정도 증가를 합니다. 환율이 5% 상승을 하면 9월 말에 1,320원이었거든요.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한 1,410원, 거의 한 7%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요걸 감안을 하면 한 5천억 안팎의 추가 수익이 기대가 됩니다. 4분기에. 지금 4분기, 삼성전자 4분기 당기순이익 전망치가 한 8조 한 5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규모인데, 어쨌든 이 환율은, 단기적인 환율은 이러한 좀 장점도 있다. 장점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환율 상승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외국인들의 투자 감소, 그리고 원자재가가 일단 상승하죠. 원자재가 상승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환율 상승이 삼성전자에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자, 그걸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 고환율에 따른 수익 증대는 삼성전자는 이런데 그럼 하이닉스는 어떻냐? 근데 하이닉스는 또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환율이 한 10% 정도 상승을 하면 SK 하이닉스의 순이익은 오히려 한 3천억, 3,300억 정도 줄어듭니다. 하이닉스는 왜 그러냐면 지난해 말 기준에 달러 표시 자산은 177억 달러인 반면에 달러 부채가 200억 달러가 넘어요.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이 부채가 자산보다 많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그 환율이 상승을 하면 오히려 순이익이 줄어드는 구조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차익에 따른 이런 오히려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하이닉스는 좀 어렵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지금 현재 한 10조 정도로 오히려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더 줄어들겠죠. 환율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감소 때문에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환율 상승은 이 수출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져서 당분간 이 경상수지 이익을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원자재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미국 어떤 직접 투자에 있어서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환율이 최근에 이렇게 이런 사태로 인해서 급등을 하고, 그리고 1,400원이 넘는 환율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 어떤 영향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